일어나. 우리도 헷갈립니다. 지금 이게 일이인지 나도 지금 갑자기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뛰어왔는데 여하튼 아침에 뭐 댓글에 이상한 것도 달렸다. 댓글 오늘 대란이에요. 엄청나게 뭐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감정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서 여하튼 뭐 근데 다 들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나 기분 안 좋아. 네, 여하튼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을 수도 악플도 걱정하고 이제 뭐 유명인이 되면 내가 더 어이없는 거는 인간들이 나한테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뭐 순위가 올라갑니다.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 하여튼 많이 맘상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정부 비판적 발언을 많이 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자주 그런데 말투는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왜냐면 이게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동찬아 많이 안 좋았냐? 아니요.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네. 이게 막 이렇게 엄동찬 씨 이게 잘 안 되잖아. 아유 어색하네요. 근데 격이 없이 또 하자는 취지니까요. 근데 하여튼 뭐 내가 강압적 꽁대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하튼 일은 해야 돼. 이거 원래 말 안 해야 되는데 한 거냐? 또 반말이 또 나왔어. 알겠어요. 하여튼 이거 괜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좀 너무 저희가 뭐 이전에 했던 뭐 전망이 빗나갔고 종목이 틀렸고 또 뭐 정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 발언했고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신 분 같더라고. 네, 그렇죠. 처음에 그런 페이스북이 적혀있던 건데 하여튼 뭐 기분이 나쁘셨다면 저도 하여튼 그에 대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뭐 소모적으로 뭐 계속 이러시면 피곤하시지 않나요? 내가 정말 어이없었던 거는 오늘 염동찬은 여기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까 처음에 전화가 와서 뭐 이상한 댓글 달렸는데 뭐 삭제하지 마. 나 별 의미 없이 한 거야. 왜냐면 그냥 다 의견이니까 그것도. 그렇죠. 뭐 그럼요. 나는 너무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인사를 하고 시작하죠. 네, 콘트 염동찬입니다. 네, 윤쌤 좀다. 안녕하십니까. 초셰프입니다. 한땐 요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4차 산업과 지주회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나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오늘 또 기대되는 거는 오늘 또 사회적 책임 투자 그리고 제가 또 한동안 열심히 공부해오고 있는 행동주의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또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떤 토론이 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행동주의 반갑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저는 걱정이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됩니다. 나오려 했던 하는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은근히. 네, 안녕하세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입니다. 사실 제가 좀 댓글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좀 너무 바빠져가지고 한 분 때문에 근데 뭐 그냥 다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디온 스튜디오 이제 계속 업로드를 하루에 굉장히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시의적절하게 좀 올려줘서 좀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나도 바쁘잖아요. 나도 잘해도 잘 못 읽고 막 오면은 막 댓글 따르고 막 거기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도대체 증권사 리서치 너희들 뭐냐 맨날 빛나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 이후에 좀 헤맸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주위에서 너한테 뭐 관종이냐 뭐 하는데 항상 되지만 리서치 베이스 투자가 뭘까? 저도 이제 언제 제가 여기 바닥 떠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매일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랑 뭐 그런 고민들 정말 어떻게 하면 날 것으로 보여줄까? 우리끼리 막 떠들던 얘기 잘 전달 안 되잖아. 그리고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게 모닝 미팅을 그냥 전달할까 고민했는데 사실 모닝 미팅은 발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막 송치호랑 저랑 떠들다가 사실 어제 동창회도 늦게까지 못 갔거든. 근데 그렇게 막 우리가 삽질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잖아. 이게 강압적이네. 어제도 동창 이거만 더 해볼까? 우리가.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디온 스튜디오 녹음했었는데 결국은 중국 이런 변화 이런 것들도 이럴 때 재밌잖아. 우리는 그 재미를 느끼는 거죠. 뭐 이런 변화가 혹시 나오면 되게 좋겠다 했던 2009년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이게 반복인데 이거를 그래서 맨날 마지막에 함께 고민하시오란 말을 하는데 저희가 함께라는 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분 나쁜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저의 정치적 편향성 그건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근데 뭐 약간 요즘 그래 나이가 들면서 우파화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우리가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좀 더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약간 기분 나빴다가 나중 되니까 또 일리 있는 말도 하신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정말 기분 나빴어. 옆 차장이 나한테 계속 뭐 댓글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짜 이건 어이없는 거 아니냐? 내가 계속 나를 그러는데 그래서 댓글러시다 보니까 댓글이 많아지면 좋습니다. 댓글이 뭐만 올라왔었어요? 좀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데이트 자주 해줘서 좀 그게 오히려 이제 시의적절하게 좀 대응할 수 있어서 특히 좋았다. 뭐 IT 같은 것들 좀 요즘에 그리고 괜찮은데 좀 깊이가 떨어진다는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다 마련해 놓고서 도저히 일정이 안 나서 우리가 원래 좀 업종별로 다 깊이 들어가고 퀀트도 뭐 계획한 거 있었지. 뭐 한다 그랬었지 그때? 저요? 밸류에이션 뭐 기초 뭐 이런 거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그런 걸 했다가 야 요새 애널리스트가 몇 명이 또 스카우트에 나가고 또 뭐 우리 최근에 우리가 좀 약간 고전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하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주정 지나고 나서 그렇죠.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시작될 그러다 보니까 겁니다. 이리온 스튜디오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막 우리끼리는 재밌어 해요. 막 이거 야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좀 그게 10번 하면 한 3번은 성공하는데 참 승률은 낮네. 한 3, 4번 성공하는데 사실 상당히 성공적이죠. 이게 오늘 아침에 뭐 자화자찬한다는 거지만 싫어해요. 그 뭐지? 그 저 규지가 이녹스요? 에이플? 아니 그치 이녹스 뭐였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래서 내가 뭐 무식하다는 얘기 듣는데 처음에 이걸 가져왔는데 야 이거 뭐 이런 회사 가져왔냐? 1월 7일에 차라리 천을 하는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IT 지가 막 대전만. 우기더라고 그래서 야 이 새끼 이거 안 듣고 또 씨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시면서 쟤네들이 저렇게 생각의 흐름이 갖고 있구나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언자라든가 단정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런 말투가 아니기 때문에 세미나 가도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물론 요즘 하는 세미나는 좀 황당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것도 소개해드리고요. 사족이 길었네. 하여튼 그분 화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이다. 너무 그냥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저를 너무 뭐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28일날 발표한 그 사회적 책임 투자 이게 굉장히 의미 있죠. 그쵸. 굉장히 저는 예상하고 쓴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국민연금의 뭐 이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최근 뭐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사회적 책임 투자면 사실상 상 오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뭐 담배 주식 사지 마. KTNG 사면 안 된다. 그게 뭐 아니거든요. 무기 주식 안 사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내가 이런 말투가 문제였던 것 같아. 가끔 방송에서 그런 건 헛소리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가 뭐 MPS에 계신 분들도 뭐 지금 최근에 구성되고 이쪽이니까 그거 개념을 오늘 좀 파악하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하면 주주행동주의와도 연동되는 건가. 그렇죠. 어쩌면 이게 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했던 게 유럽 쪽이에요. 프랑스 쪽에서는 아예 뭐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북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뭐 윤리적인 기업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었던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비도덕적인 거, 뭐 이렇게 죄악에 관련된 종목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게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그렇죠. 뭐 카지노 도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마리아나는 뭐 요새 얘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200개 종목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유니버스를 한 150개만 가지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게 덜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종교적인 뭐 신념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런 게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들 이게 종교적 신념인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 전혀 아니라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러면 석탄 만드는 기업도 그러면 그렇죠. 뭐 그렇죠. 환경과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발전소 다 맞아요, 투자 맞아요. 못하는 거네요. 뭐 북유럽에서 이렇게 한국 기업들 투자 못하는 기업들 리스트 보면 한국전력 들어가 있어요. 한국전력이 그러니까 그 전기료도 환경 관련 그런 게 이슈를 자기네 기준을 아니, 추격하지 이게 못한다는 진짜 거죠. 발전소 한다. 네네. 그 ETF 책임 투자 ETF 보면 KTNG 있어요. KTNG도 투자 안 되는 그거 걸로. 그 인삼 팔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담배. 그러고 뭐 이렇게 풍산 같은 거 이렇게 총알 만드는 총알. 그런 것도 있고. 방산 쪽.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두선 연구원 직업이 없어지겠네.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런 거 투자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책임 투자 규모 한번 보시면은 2013년 정도부터 갑자기 책임 투자 규모가 이때부터 막 이렇게 왜 그런 거야? 올라갑니다. 이게 2012년 정도부터 이 사회적 책임 투자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는 보니까 책임 투자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가 안 좋다라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한 이때 좀 전후해 가지고 유럽 쪽에서 연구가 되고 하면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게 좀 기업 윤리를 지키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다. 특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익률이 안 나오는 리스크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한국에서 거죠. 그래서 먹힐 것 같다니까. 네. 기업 윤리, 경영자 그렇죠. 윤리거든. 경영자 그렇죠. 윤리네. 이게 포인트인데. 그렇네. 이게 경영자 윤리가 포인트. 기업이 뭔가 사회 윤리도 지키고 주주에 대한 뭔가 이렇게 권리도 이렇게 보장해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리라든지 뭔가 제품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깨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프랑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부 주도로 이렇게 SRI가 커졌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SRI가 커지는 좀 이런 그 차이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게 일본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사례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염동찬 연구원도 오늘은 아침에 아까도 사족 많이 달고 굉장히 톤도 내가 온화해진 것 같아. 근데 그 개념 단어를 좀 이해해줘야 돼. ESG는 뭐 네네네. 포지티브 스크린은 뭐고 이거를 네네.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지. 이따가 이제 막 이거는 포지티브 스크린입니다 이렇게 버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간단하게 말씀을 말을 드리면은 해줘야 이제 이해 따라 개념을 먼저 이 사회적 책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그냥 단순히 수익률만을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 운용을 하는 사람의 목표가 주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정부도 있고 고객도 있고 다른 사람들 전체의 이익의 합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주주 가치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서 이게 되게 독특한 그쵸. 거야. 사실은. 근데 이해관계자. 그렇죠. 이해관계자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스테이크홀더를 다 맞습니다. 신경 쓰겠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주주 가치가 우선이냐 아니면 전체 이해관계가 우선이냐라는 게 이슈였는데 아까 2012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미국 투자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주주들 가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든지 윤리 기반 뭐 스크리닝 이런 건데 이거는 뭐 기업 윤리가 어떤 점수를 만들어 놓고 이거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렇게 빼고 간다. 스크린을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렇죠. 딱 평가를 하는 이걸 거지.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 영역에 있는 것들은 빼고 간다.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고요. 뭐 포지티브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상한 걸 빼는 게 아니라 있던 점수를 줘가지고 여기서 잘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주고 간다. 뭐 이러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 행동주의라든지 경영 참여와 관련된 건데 그 아까 ESG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ESG라는 게 E는 그 인바이로먼트 환경이고요. S는 소셜 사회고 그 G는 그 가버넌스 지배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핵심이 돼요. 이거다. 이 ESG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 E랑 S에만 집중하는 투자가 ESG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트렌드는 이 G라고 할 수 G가 있는 강조되네요. 기업 지배구조를 이렇게 개선시키는 행동주의 기업들이라는 당신이 거죠. 준비하는 자료랑 약간 매칭되는 그렇죠. 거야. 탑다운으로 들어가서 바텀 맞습니다. 올라오고 비슷하네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 기업 참여라는 게 그 주주들의 가치를 좀 제고시키려고 한다던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는 좀 올라가고 있고 뭐 이렇게 ESG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라든지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MSCI에서도 그걸 하거든요. 기업별로 E 점수, S 점수, G 점수, 합친 거 점수 이런 거를 내 가지고 그거를 쫓아가는 인덱스 같은 경우도 나오니까 뭐 이런 인덱스에 투자하는 패시브한 방법론도 있고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본 책임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쵸. 많이 늘었던 게 2014년 이후에 2015년부터 책임 투자 규모가 1년에 2배씩 늘었습니다. 와 엄청난 규모네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코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일본 사례가 되게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일본 같은 일본이 경우는 배당도 엄청 늘었거든. 그렇죠. 일본 아까 영국 아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부 주도로 갔는데 한국이 이거를 좀 비슷하게 정부 주도로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게 2016년이었고 국민연금이 도입한 게 2018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게 2014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사회적 책임 투자 규모가 1년에 2배씩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사회적 책임 투자가 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략별로 어떤 게 늘어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또 나오네요. 네,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좀 안 되는 죄악 산업 이런 거 빼고 가는 유니버스를 좀 감축시켜서 가는 방법론이 대부분이었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ESG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잘하는 기업들을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 기업들을 가져가는 전략들이 많았거든요. 일본도 좀 비슷해요. 근데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경영 참여라든지 행동주의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압도적이네요, 숫자가. 그렇죠. 압도적입니다. 늘어난 게 대부분 그 스튜어드십 코드처럼 그 기업들의 경영의 비효율에 대해서 그 연기금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개선시키고 효율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네요. SRI랑 이렇게 행동주의랑 매칭이 되는데 그쵸. 이게 다른 건 줄 그렇죠. 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SG에서 G에 대한 거를 개선시키려는 것들도 이렇게 그 행동주의 그 SRI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왜 거죠. 이렇게 일본 하냐면 사실 무기, 담배, 뭐 주류 뭐 이런 것들 대륙 유럽 쪽은 그걸 막은 거 그쵸,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럽 방식인 줄 아는데 네. 우리는 일본 방식. 그렇죠. 일본 방식으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다 일단 처음에 시작은 정부 주도로 가고 있고 뭐 이거 미국이랑 좀 합쳐서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행동주의 쪽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 한다는 부분에서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비난하신 분 입장들 보면 SRI나 ESG 보면은 그래서 ESG를 좋은 거 하라는 거냐, 나쁜 거 하라는 거냐? 그러면 담배나 주류 기업들이 주가가 그동안 되게 좋았는데 그거 다 빼고 나면 돈을 어떻게 벌라는 거냐? 돈 벌려고 하는 거냐? 돈 잃으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시잖아요. 연구 자료들을 뭐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 그 네거티브 스코링이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성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좋지 않죠. 근데 이렇게 ESG 쪽에서 그 포지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성과가 잘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해에 국민연금에서 그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스튜어드십을 하겠다라고 그게 하면서 되게 의미 있었죠. 이게 자료 12페이지에 있는데. 네, 뭐 그거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이게 연금이 기업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비난들이 좀 있었어요. 제목도 다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작년에 국민연금의 말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이렇게 개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월 16일인가요? 2주 전에 이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나왔죠.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이거 기업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그 스무스한 그렇죠. 완화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뭐 정책들 있잖아요. 뭐 배당 정책일 수도 있고 기업들의 성과와 관련된 거, 경영인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은 비공개로 개선을 요구하겠다. 그렇죠. 1년 동안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겠다. 그래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임원 선임에 관여를 하도록 하겠다. 3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급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야. 봐. 이번 연금 공모할 때 네. 사실 굉장히 강력한 후보자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SRI 했던 분이셨어. 기억나잖아. SR 펀드. 그래서 저 아는 척 해야 되나요? 모르는 척 해야 되나요? 시사가 다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왜 그랬을까를 해보면 굉장히 그 연금관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온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 안을 보면서 그럼 이거 1, 2년 안에 할 수 있다 봐? 아니잖아. 계속 기업한테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배당도 좀 올려. 너희 너무 낮고 뭐 경영자 니네 너무 이러지 마.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그치. 거를 요구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개입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야. 주주의 뭐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주주 권리 행사죠. 그게 권리를 마음껏 막 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차에 좀 갇혀서 가겠다는 그렇죠. 거지. 비난을 하는 거는 왜 국가가 국민의 돈을 가지고 기업에 간섭을 하느냐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간섭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주주 자본주의의 근간을 뭐 이렇게 확고히 하는 과정이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거지. 연금에서 그거에 해당되니까. 막 어느 사장 회장이 있는데 아침에 그거 엄청 웃었잖아요 우리가. 얘가 모 회사를 얘기해서 그 연봉 차이가 심하면 보상이 그렇죠. 그건 회사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 직원과. 근데 내가 밝히려는데 끝까지 안 밝히더라고. 얘가. 근데 그런 기업들은 연금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개입이라고도 하는 게 개입을 아니라 한다는 적절치 않고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고. 거죠. 주주로서. 그치. 주주로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저는 뭐 그 정도는 당연한 그- 거라고. 이게 한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도 너무 우리 사회가 연금 사회주의냐 아니냐 갖고 논하는데 이게 어쩌면 SRI가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죠. 그 잘못된 관행들을 고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파거든. 주주 자본주의가 좀 그 공립하면서 특히 중점 관리 사안 대상에 오를 기업은 주주권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가 경영 참여가 있잖아. 그렇죠. 경영 참여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이상하면 바로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선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안 하면 임원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하겠다. 그렇죠. 이 정도인데. 그럼 오늘 갑자기 연금이 당장 얘를 까불지 마. 들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그건 연금 거죠. 사회주의인데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고 해서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시장 자체가 스트레스 코드와 또 연기금 이 관련된 책임 투자 SRI 쪽이 상당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기업별로 이제 비윤리적으로 활동을 하면 개입할 여지가 아마 그렇죠. 국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면은 계속 이제 SRI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자금 집행을 할 수도밖에 없을 거고 당연하지. 이 운용사들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기업들 역시도 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쩐주가 될 돈을 겁니다. 나눠줄 때, 야 이제 SR의 기준에 맞춰 해. 그러면 담배 회사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막 뭐 간단하게 가족끼리 뭐 한진 법적으로 사태 같은 ESG 거. 요소 그러니까요. 이런 거 공개하라고 기업 공시에 같이 하라고 할 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 그래서 계획이 우리가 행동주의 자료가 왜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빨리 내라는 그렇잖아. 이게 자료가 딱 같이 제가 나왔을 때 지금 둘이 요즘에 더블 셈이다 가야 되는데 이게 네가 아니 근데 한치카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염동찬 연구원이 딱 말씀하신 1월 16일 때문에 가이드라인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연금이 이번에 주주 제한권을 그래서 발효를 하냐. 연금이 직접 국민연금이 주주 제한권을 해서 그래서 신규 이사에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염동찬 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이유는 오용되지 않게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절차에 맞춰서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기 위해서 사회가 모두가 동의하는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윤쌤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났을 때 먼저 권고를 하고 그치. 1년 지났을 때 개선이 없으면 또다시 권고하고 여기서 계속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에서 돈 빼먹고 이래봐라. 그러면 이제는- 계속 권고를 하는 거죠. 이제는 못 견디지.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라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이 또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는 시작을 한다. 그래서 라고 나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이번에 가이드라인 무서운 가이드라인이나 봐. 그럼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사전에 어떻게 할 거를 경고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다 아는데 그쵸. 이게 사실 여기는 아니 공시 서류 다 나오는데도 이렇게 그런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거야. 지금까지는 뭐 자꾸 또 댓글로 페이크 들어가서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그랬는데. 생각해요. 이제 염동찬 연구원이 이 자료에 이제 부제목으로 단 것처럼 연금 사회주의가 아닌 천민 자본주의의 탈피다. 비하인드를 얘기해 줄까요? 반말 안 하니까 힘들어. 편하게 하시죠. 처음에 제목을 정말 과격한 걸 안. 뭐야? 잠깐 말하지 마. 그래서 야. 그 정도 너무 수위가 높다. 야. 근데 거의 이 진짜 요것도 꽤 수위가 있긴 한데. 현민 자본주의에 나온 것 같은데 이미 그래서 야 수위가 조심하자 우리. 아무리 우리가 자유스럽게 해도 그래서 완전히 톤다운 그렇죠. 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 염동찬 연구원이 나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파트 2야. 왜냐하면 사실 이런 쟁점이 있다는 건 아직도 있잖아. 그렇죠. 그거 설명 좀 해줘요. 그 여기 뭐 이렇게 그래프 나올 텐데 이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치. 근데 모든 쟁점의 논의의 중심은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운용사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의 최종 목적은 주주의 그 재무적인 가치를 올리는 거냐, 그치. 그 이외의 환경적인까지 전체적인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거냐 이건데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시키면 이게 배치되는 상호 배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아니죠. 증명하면 된다는 우리가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성서처럼 얘기했던 게 밀턴 프리드만이 어떤 신자유주의를 했고 주주자본주의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정의를 내려준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인데 그렇죠. 특히 주주자본주의와 SRA는 대척점에 있다고 다들 이해하시는데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바뀐 거지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2011년, 12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뀐 거죠. 이해관계자 이익도 챙겨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프리드만 얘기를 왜 하시냐면 그 얘기를 그분이 하셔서 그래요.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돈 버는 거다. 저 PT자를 맨 앞에 넣어갖고 저 다녔어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가 맞네. 내가 이게 정말 성서 같은 도덕적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되게 많이 용납이 됐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주 이외에 뭐 이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목적을 최대화하는 건데 그 이익을 최대화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주 이익만 했더니 그렇죠. 이게 반드시 어떤 좋은 성과가 안 오고 약간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돼. 이거는 연금 사회주가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더 돈을 벌었다. 결국 또 탐욕스러운 얘기인데. 그렇죠. 더 돈을 벌어서 경영자가 많이 가져가고 부패가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 이게 음. 주주이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비용이라는 걸 줄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직원들 복지도 일부러 안 주고, 뭐 아까 말씀한 연봉차도 뭐 엄청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직원들 말을 하네. 혹사시키고. 근데 근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 돈 근데 잘 버니까 주가는 어쨌든 사실 잘 가장 갈 수 있는 거 포인트인 아닌가요? 그냥 주주자본주의만 주주익 극대만 놔뒀더니 예. 사고가 나는 거야. 아, 사고요. 그렇죠. 앨런 그러니까 제품 쪽에서 막 문제 일으키고 환경 쪽에서 문제 해가지고 일으키고 정부에서 엄청 벌칙도 때려 맞고 회사가 망해. 그러니까 사회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안 가져가는 기업은 이 존립이 쉽지 않은 엄청난 리스크에 존재한다는 걸 투자자들이 안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이게 이게 안 가? 적법한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적법한 결국은.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라인 안에서 움직여야 도덕자는 되는. 이거 벗어나면 그쵸. 그거 부정회계를 했어 쳐봐. 아니 망하잖아. 이게 멀리 갈 게 없이 올해 초 생각을 해보시면 뭐지? 미국에서 그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력업체 중에 PG&E라는 회사가 맞다. 망했어요. 맞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력 공급 업체거든요. 그냥 전력 공급 업체 저희 한 점 망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이게 성장성은 없어도 전기는 누구나 쓰니까 당연히 여기서 배당 나오고 안정적으로 이익 나오고 이런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캘리포니아 산불 났는데 얘네 전선에서 이렇게 산불이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벌금을 부과했고 벌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이제 이자를 못 내는 레벨까지 달아버린 가서 거지. 파산을 선언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사적 회사가 많잖아. 전기사들이 네. 우리랑 다르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관리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경영진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걸 인식하고 있었느냐? 여기서는 이 연구자료 보면은 이벤트 뭐 이렇게 윤리적인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은 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 오르는 거 아닌 건 맞는데 나쁜 거 나오면 확실히 망한다. 그 이 얘기를 리스크 하고 너무 있는 큰 거. 거야.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이해 안 가냐? 아니 이해 이해 안 리스크 관리 가십니까? 중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분은 그 부분은 저는 주주자본주의를 굉장히 옹호하고 있고 행동주의를 이제 뭐 응원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든 생각은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예를 들어 이거는 사실 가치가 좀 배쳤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얼마 전에도 뭐 사태도 있었잖아요. 뭐 생활용품 쪽에서 무슨 살균제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사회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돼 있고 플라스틱 비닐을 못 쓰게 하는데 플라스틱 비닐을 너무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고 소비자만 제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누구가 봤을 때는 기득권층이고 누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위에 계층에 있는 층에 대한 보호가 많고 그다음에 소비자나 이해관계자한테 보호가 너무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법률적으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주주자본주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요즘에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뭐 비상장의 것들을 많이 보고 만났어요. 있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잖아요. 벤처기업이 창업을 하고 남의 돈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창업을 했고 이제 요즘은 이제 비상장 쪽으로 돈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 쟤네들 그냥 완전 눈먼 돈, 완전 정부 돈으로 사업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분들이 이제 그 돈을 받을 때 엄청난 계약서를 써요. 무슨 계약서냐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조건이 들어가냐면 연봉 말씀하신 연봉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의 핵심 사업을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추가 투자자 받을 때는 허락 다 받아야 되고 온갖 단서가 다 묻은 돈을 받습니다. 단 1%를 사더라도 그 계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난 99% 들고 있는데 1%를 신규 투자가 왔는데 신규 투자자가 그 조건이 달린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록 1%지만 회사의 주인이니까 내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너희들의 연봉과 임원선임과 그다음에 너희들이 행동하는 걸 다 제재할 주인이 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진칼 리포트 썼던 이유기도 하고 이제 저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탄핵 사태도 겪었고 촛불 시위도 했고 하면서 이제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괜찮나요? 아니 대통령 바뀌었어요. 엄청 지물적인데. 네.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주주자본주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행동주의를 하는 사람이고. 나라의 주인. 근데 나라의 주인은 죄송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 자체 검열이 촛불 시위를 해요. 촛불 시위를 하면은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나가서 다 촛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한진칼 사태. 저는 한진칼 조양호 회장 일가에 여러 가지 지금 조사 중인 게 많고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해요. 다만 이 회사를 정말 바꾸고 싶으면 그거는 시위할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치. 주식을 사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3월에 주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고 자신을 대리하는 기관 투자자건 그게 어떤 회사건 뭐 그렇든 간에 거기에서 옹호하는 바를 같이 가서 같은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주주자본주의고 주주가 주인인 회사거든요. 저는 같은 측면에서 연금이 예를 들어서 한동안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연금이 왜 주주권을 행사하냐. 연금이 왜 나라 일에 간섭하냐. 이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연금이 딱 염동찬 연구원의 부제목 같은 거예요. 이게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천민자본주의 탈피다. 제가 한진칼 사태 때 어떻게 인터뷰를 했었냐면 리포트 썼냐면 신규 이사 선임을 할 거다. 그랬더니만 기자분들이 엄청 많이 전화 와가지고 아니 안 한다는데 왜 경영권 분쟁 안 하고 참여 안 한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서 뭐 당신이 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천민자본주의인 겁니다. 왜 회사의 8%, 9%, 10%를 들고 있는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한 권한을 내세우는 게 그게 왜 경영권 분쟁이고 경영권 참여인가요? 이거는 당연한 주주의 권리입니다. 안 행사한 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물론 그분들이 결정한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과하게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익률을 뭐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그 재무적인 성과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재무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투자한 기업이 이상한 짓 못하게 막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오랫동안 근데 홍초연구원이 막 요새 하여튼 막 너무 막 그랬었죠. 요즘에 제가 자료를 압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자료를 써서 왔단 말이야. 꼰대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대리인 이슈 맞습니다. 그치, 이게 대리인 이슈지 이게 뭐. 그러니까 뭐 그 예전에 그 사회적 책임 투자 반대했었던 분들의 논리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사회적 책임 투자 한다고 뭔가 이렇게 괜찮은 기업들한테 투자하고 막 사회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경영자들이 지돈 아니라고 이렇게 비용 써놓고 기업 이미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 이미지만 좋아진다. 그러면은 경영자는 딴 데로 가면은 이건 뭐 주인 대리인 이슈에서 대리인이 그 정확한 자기의 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최근 연구 자료들은 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그 뭔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뭔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안 좋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주가 수익률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반대로 좀 비슷한 게 그 포춘에서 선정하는 뭐 일하기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수익률을 보니까 실제로도 이런 기업들이 좀 성과가 좋았다.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만 좀 옛날 방식의 그 ESG 전략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죄악 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빼고 한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실제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진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 뭐 그래도 좋을. 아니 그러니까 담배 회사 좋을 때 이렇게 못 가고 이런 이게 카지노 좋을 그거는 때. 제가 방산 기업들 못 들어가면 그렇겠다. 그렇죠. 아니, 뭐. 소비재를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엄청 뭐냐면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지금. 왜냐면 요거는 좀 연관인지들이 많아서 이제 염동찬 연구원 말씀대로 수탁자잖아요. 수탁자가 돈을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그 수탁자 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연금도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그렇죠. 이 돈을 내가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 자, 그럼 수탁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ESG에서 네거티브를 했으면 저는 이 데이터는 염동찬 연구원 데이터 처음 봤는데 수익률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한 이유가 그렇죠. 결국 포트폴리오 유니버스 줄이고 그렇죠. 하는데 당연히 이게 지죠. 수탁자인데 소비재 기업들 예를 들어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이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워렌 버핏은 좋아하는 산업이에요. 워렌 버핏은 ESG를 전혀 지키지 않는 투자인데 굉장히 그 기업만 찾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과점화 시켜나가고 경쟁자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용품 기업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전 사태 때문에 살균제 사태 때문에 계속 줄어나가니까 그쪽에서 컨솔리데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주가 수익률은 월등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또 빼버리니까 죄악 산업이나 보니까 더 들어오지도 못해요. 줄기만 하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좋아하는데 ESG에서는 그렇죠. 탈락하는 거죠. 뭐 그런 이슈가 있었고 차라리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ESG 투자를 하려면은 안 좋은 거를 빼는 것보다는 좋은 거를 제일 좋은 거를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맞다라는 게 좀 연구 결과였고 좀 그 다음에 경영 참여와 관련된 거 수익률은 보면은 생각보다 기업들이 그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이 이렇게 경영에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를 개선시키면은 의외로 수익률들이 좋더라. 뭐 이렇게 소형주 효과를 제거하고 봐도 수익률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의 성관주의라는 거 잠깐 설명 좀 해줄래요?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량한 관리자가 어떤 관리자냐? 그 대리인이기는 하지만 그 주인의 권리를 그 잘 수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 스튜어디스 코드도 스튜어디스 그 하인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대리인. 그런 서번트 그런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많이들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게 그 정부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더 중요한 거냐라는 건데 결국에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그게 사실은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업의 경영에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뭔가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효율적인 것들을 개선을 시키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좀 괜찮더라. 뭐 기후변화 이슈라든지 노조관계,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시키면은 결국 그게 주가에도 좋고 사회 전체 이해관계자한테도 이득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밌었던 게 20페이지에 염동찬 연구원이 쓴 내용이에요. 이게 참 나는 인상 깊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이게 연구를 했으니까 이게 데이터가 있네요. 염동찬 연구원이 연구한 게 아니라 논문을 저 논문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요번에 자료 얇은데 내가 고생했어요. 인정하는 거 엄청 논문을 지진 거예요. SRE 관련 논문을 엄청 진짜 찾아서 저 힘들었어요. 이게 되게 힘들게 알지. 저 힘들면 느껴집니다. 입술에 뭐 나는데 지금 여기 뭐 났어요. 근데 나는 이 연구 결과 두 개나 났네. 어떤 그 누구지 외국분이 논문에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주가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연기금에 책임 투자하는 애들은. 이상한 비용 쓰는 걸 줄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어쩌면 내가 아까 송채원 형한테 재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결론은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돼. 그렇죠. G죠 G. 그렇죠. G가 개선되는 거야. 그러니까 ESG의 G. ESG의 G가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요새 핵심인 거라는 거죠. 일본 사례도 그렇고 거기에 핵심입니다. 이런 것 같아. 행동주의자들은 들어가서 해서 막 소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는데 별로 기업 가치는 잘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ESG에서 E랑 S는 수탁자로서의 그런 권리, 의무들,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건 상충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죠. G는 양쪽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G 쪽에 특히 일본 사례도 이걸 자료로 썼어야 돼. 말로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료를 썼어요.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자료가 너무 자기가 빨리 쓰고 싶다 그래서 원래 강요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순서를 명절이잖아요. 바꿨어요. 명절 지나고서 명절 지나고. 가져왔는데 명절 때 일하려고. 아니 사실은 자료 써왔어. 근데 청취자한테 미안한 게 빠꾸 났어. 내가 근데 더 써야 돼. 제가 좀 얇게 가져왔거든요. 좀 그냥 두껍게 하려고요. 우리가 보고 싶던 기업이 좀 있었잖아. 그럼요. 그거를 마저 해갖고 썼을 그렇죠. 때 급히 쓰니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요. 같이 고민합시다. 그럼요. 네. 연합 세미나로 한번 좋은데요. 투자 아이디어 좀 얘기해줘요. 네, 이제 투자 아이디어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뭐 그냥 ESG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ETF, ESG 관련돼서 상장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 ETF를 보고 ETF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보고 뭐 ESG 점수 높은 기업들 보자라는 건데 그 ETF가 커? 작아요. 커질 것 같아.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까 일본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ESG 늘기는 했는데 막 크게 늘진 않았잖아요. 한국 상장돼 있는 ETF 6개인데 다 합쳐도 그 시가총액 3천억도 안 되거든요. 야, 너무 적다. 이건 그렇죠? 커지겠다. 그러니까 뭐 3천억에 뭐 1억 뭐 1조 된다고 하더라 뭐 2배 된다고 해도 3천억 들어오는 거고 거기서 뭐 2% 들고 있는 종목들 사봐야 얼마나 뭐 시가총액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ESG ETF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다 큰 것들이에요. 뭐 그리고 ESG 점수 높은 것들도 대부분 큰 것들입니다. 여기 종목들 작년에 뭐 이렇게 평가 나온 거 이렇게 한국 지배구조원 거기서 평가한 거 봤는데요. 대부분 대형주예요. 뭐 삼성물산, SK텔레콤, 뭐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이 좀 아무래도 ESG 점수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의외로 좀 높았었던 게 중소기업 중에서 한 풀무원 정도가 좀 점수가 높았다. 난 그보다 더 특이하게 두산그룹 들어가요. 두산그룹도 좀 생각보다 높죠. 두산이 왜 그런 거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평가 항목을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내용을 공개를 안 해요. 결과만 공개를 하고 유료입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이 어떤 기업 단체야? 기업지배구조원이? 정부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뭐 이렇게 나 여기서 제일 특이했던 게 점수도 주고 두산과 두산그룹 출신이 막 들어있는 제가 거야. 다 담당자로서 드는 생각은 일단 지배구조가 잘 돼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일단 지주회사 전환이 돼 있으니까 투명하다라고 볼 것 같고요. 이제 환경 이슈가 있는데 이제 주두산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두산만 봤을 때는 연료전지 사업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지금 사회적 환경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고 환경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환경에서는 연료전지는 분명히 이제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 저희 공부했었죠. 사실 이 자료가 엄청 논문도 지고 엄청 정말 뺑이 쳤는데 결론 부분이 주식 관련된 부분은 26페이지부터 이게 네, 그렇죠. 이 부분 이제 해줘.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좀 ESG 높은 기업이라든지 뭐 ETF들이 들고 있는 기업들에 뭐 ETF가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메인스트림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ESG 쪽이라는 종목들도 좀 뻔하고 과연 펀더멘털을 넘어설 만한 수급 데이터가 개선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좀 작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크지 않을 것 같고 핵심은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경영 참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 효율이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어떤 기업들이 그 금액 그 기업의 시가총액 크기로는 어느 정도 대상이 될 거냐. 두 번째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좀 그 최근 데이터 그 행동주의 펀드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대상이 된 기업의 시가총액 분포를 보니까 대부분 20억 달러 정도 미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2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뭐 2.5조 원 정도거든요. 한 한국 기준으로 뭐 중형주, 소형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보다는 한 2.5조 미만 기업들이 좀 이렇게 행동주의 영향을 받는 종목군일 가능성이 맞아? 있다. 요거는 정말 와닿는 게 제가 이제 가장 이러한 콜라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탑다운 데이터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제일 대형 행동주의 펀드가 예를 들어 뭐 근데 우리나라 행동주의자는 되게 큰 회사 들어오잖아. 들어오는데 이제 해외 사례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해외 예를 들어 뭐 넬슨 펠츠라든가 트라이안의 넬슨 펠츠라든가 아니면 다니엘 롭이라든가
뭐 그러한 빌 에크먼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행동주의자 펀드가 크기 자체가 커봐야 뭐 이제 10조, 20조가 안 되거든요. 엄청 아시아는 좀 크지 상대적으로 않습니다. 더 적죠. 근데 그거를 몰빵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가 그러면 나눠서 한번 해봐야 1, 2조. 그게 그만 거냐? 그게? 빌 에크만이 근데 한번 이제 밸리언트 건으로 망가져가지고 그때 이제 망가져가지고 밸리언트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벌라이프로 망가져서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가 허벌라이프. 예, 거기가 허벌라이프. 예, 완전 쇼트다 망했죠. 거의. 전설적 실패. 네, 전설적인 실패 사례죠. 근데 많이 망해서 근데 행동주의자 전 세계적 가장 큰데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또 몰빵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봐야 전 세계 제일 커봐야 1, 2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를 최소한 10% 이상은 들고 있어야지 뭔가 변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하면은 염동창 연구원이 얘기한 딱 요 수치에 들어가는 거죠. 뭐 이 정도 시가총액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경영 뭐 이렇게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과가 개선될 거냐 이런 내용 정리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기업의 경영 성과와 경영자의 보상 간에 뭔가 이렇게 괴리가 그러니까. 발생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효율화를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직원보다 돈 많이 받아가면 너무 많이 받아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대표이사의 연봉은 늘어난다. 뭐 이런 거 있지. 회사가 막 되게 적자인데 배당 엄청 해가지고 돈 그쵸. 주고서 이제 상패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주인 대리인 이슈에서 주주 입장에서도 뭐 주인 대리인 이슈인 거잖아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대리인인 대표이사가 자기의 의무를 성관주의 의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하면 아직 2018년 사업 보고서들이 다 안 나왔습니다. 이거 4월에나 돼야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2017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아쉽다. 있기는 하지만 뭐 4월 달에 한 번 더 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쓰기까지 하지 말고 PT에 넣어서 네. 한번 업데이트 해보자. 이거 탐방을 네네. 한번 그렇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방 포인트를 이런 소위 이게 맞습니다. 딱 와닿는데 뭐냐면 염동창 연구원이 방금 전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제 그 감사 보고서 나오고서 맞습니다. 연봉 그리고 제가 이제 한진 갈 때 코멘트 드렸던 아이디어가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뭐 대주주들도 리스트도 다 나오니까 또는 사업보서 1대 보면. 주주와 2대 주주 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러한 종목들을 찾자 그랬거든요. 사실 그걸 합치면은 여러 가지 맞습니다. 행동주의 아이디어가 나오겠네요. 그래가지고 좀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뭐 이렇게 영업이익은 뭐 3년 동안 감소했는데 뭐 대표이사라든지 뭐 최고 연봉을 받는 임원의 연봉 뭐 월급은 좀 크게 늘어나고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공개적으로 뭐 연기금이라든지 운용사가 이거에 대해서 좀 효율화 시켜라 그러지 마라 뭐 비용 좀 덜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는 게 뭐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와닿는 게요. 이제 대상홀딩스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발생했던 이벤트가 이제 대주주가 홀딩스 지분을 매입을 했죠. 그래서 물론 실적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대주주가 지주회사가 완성된다면 절대 그러니까 내 거가 된 걸 왜 그러니까 밥을 줍니까? 이미 내 건데. 근데 밥을 준 거거든요. 그 돈으로 딴 거 할 수 있는데 많은데.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였고 그다음에 뭐 물론 실전에 다른 거 복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주가도 그때부터 또 반등도 했고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이벤트들이 뭐 기업들의 뭔가 이렇게 나쁜 기업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치. 뭔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이다 정도라는 측면에서라도 좀 볼만한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마지막 페이지 표 13에 종목도 보다 깜짝 놀란 게 전반적으로 그 대주들 지분이 이렇게 낮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시멘트 같은 것들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거든. 이런 회사들, 롯데칠성 이런 것들 한번 이런 측면에서 또 시각을 다르게 해서 보면 올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서. 뒤에서 저는 이제 지난번 저희 한직한 코멘트 때 윤쌤님이랑 방송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월달 주총 때 보고 있는 키 지표는 저는 주총에서 이제 첫 번째 지표가 이제 지배 구조의 상위 최상단에 있는 기업 꼭 지주사가 아니더라도에 대한 매입 시도가 앞으로 나타나는가. 그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엄청난 지표거든요. 그 회사. 그러니까 그게 사면은 뭔가 불안한 거죠. 뭐 찝찝한 게 있으니까. 두 번째 지표는 이건 정말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간접적인 지표 뭐냐면 주총에서
정관병전 시도를 하는가? 경영권 방어 정관병.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장려가 될 수 있는데 그 정관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정관으로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딱 보서 지분율이 별로 없는데 자기 정관을 딱 오랜만에 딱 펼쳐보니까 집중 투표가 가능한 정관인 거죠. 그럼 빨리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러한 시도를 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염동찬 연구원은 ESG에서 G에 대해서 꼭 누가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변동을 만들어지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변화의 시그널이 나오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재밌네요. 한번 이게 뭐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는 그 5% 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0.1% 바뀔 때마다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트래킹하는 것도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업종 얘기 아니고 뭐 전략 뭐 어떤 섹터 이런 얘기 아니어서지만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야가 이 소위 SRI와 행동주의. 해야 어떤 흐름을 좀 읽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자료 찾으셔서 거기 논문들 인용한 게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논문들도 좀 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지금 이게 완전 현실화되는 국면에 왔다 한국이. 그래서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 스튜어디스 코드든 이거든 일본 사례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서 일본이 그때 스튜어디스 코드 하고 나서 배당이 엄청 늘었거든. 아 그렇죠. 뭐 아로이도 나 늘었다고 배당 하는 늘릴 것 같아. 요즘 가만 보면 우리 배당 너무 낮거든. 아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놀란 게 한국이 은행 배당이 얼마나 낮냐면 평균 20만 이랬잖아.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올려봐면 4% 나올래나? 그러면 그쪽에 변화를 주는 정책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것도 윤세님 말씀하신 그 지표가 님자 좀 자꾸 붙이지 마. 윤세 나는 반말하고 너희들은 님자 붙이니까 저희가 좀 점점 이상하네.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할 어떤 이미지를 관리하시는 근데 거예요? 윤세님께서 이거 진짜 나도 피곤해서 저희 이제 얼마 전 방송 때도 저희가 언급했었지만 이제 저희 코멘트도 했었고 이제 행동주의에서 자회사의 실적 개선, 배당 그치.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며칠 전에 대한항공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나온 지표들이죠. 가장 핵심은 이제는 그런 대한항공 예를 들면 가장 많이들이 대한항공에서 감히 돈을 빼돌리겠어 이제 못 빼. 쉽지 않죠. 못 뺀다고. 그죠? 이제는 그런 사업 회사들 중에서 알짜배기 회사들이 계속 그걸 만약에 그게 나중에 SRI 같은 게 확대되고 있으면 어느 날 밝혀진 거야. 엄청 손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돈 빼고 있고 막 주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죠. 뭐 대주 경영자들 자기네들이 막 무슨 짓을 하면 너네 이거 하고 언급이 무슨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계속 경영 권고를 하다가 너희들 한 4년 지나서도 안 바뀌면 개입하겠다. 이거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아. 그 개입은 이제 만약 현실화되면 주주 제한권도 있고요. 안건에 대해서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진 일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가겠어. 그 전에 다 알아서 그렇죠. 어떤 비공개 뭐 요청 경우 권고할 때 웬만하면 이게 고치겠죠. 여러 가지로 그 메이크 센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어떠한 기업이 있는데 경영권 위협을 받아요. 또는 자기가 대표이사가 교체당할 위험이 있어요. 자, 그런 기업이 100기사를 구하려면 그럼 지분을 그러면 외부로 구해야 되는데 그 100기사를 구했을 때 돈이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100기사가 정말 100기사인지 확신도 없어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흑기사가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드라마 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느니 그냥 깔끔하게 배당 늘리고 문제 안 만들고 실적 잘 내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돈도 안 들고 자기도 돈 더 벌지 않습니까? 배당도 본인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이네요. 주주한테도 이득이고. 이게 주주자본주의가 주는 활성화의 저희 사회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구정 연휴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일은 구정이라는 말 이제 안 쓰지 않나요? 그래. 설 연휴. 올드 그런가요? 저도 몰랐는데요. 목요일은 우리가 내일은 일요일로 고정 요새 내일은 일요일에서 쉽시다. 아침에 다들 바쁘고 그래서 금요일쯤 한번 더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그러면 우리 마지막은 어떻게 끝냈지? 이리오는? 이리오느라 이리오. 이리오 끝냈지. 네. 갑자기 헷갈려. 많이 헷갈려 하시네요. 저도 헷갈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리오느라 이리온.